저는 이제 오늘 그 포스트그레스QL에서 컬럼나 DB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포스트그레스QL에서 뭐 컬럼나 얘기를 막 하기보다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 어떤 식으로 포스트그레스QL에서 컬럼나를 쓸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지호라고 하고요. 현재 모 MSP 업체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는 있는데 회사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 일을 시키지는 않고요. 네, 대학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긴 하는데 네, 실제 일은 또 데이터베이스를 안 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만 지금 주구장창 20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인생이 끊을 때까지 이거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컬럼나 DB 너는 누구냐고 이제 이런 주제인데 일단 컬럼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RDB 보통 배우셨을 텐데 RDB는 튜플 단위로 데이터를 보존을 하잖아요. 근데 튜플 단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테이블에 컬럼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뭐 조인을 한다거나 이러면 필연적으로 디스크를 많이 스캔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속도도 느려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액세스하는 게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지의 내구성도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더라도 어쨌든 가장 적은 시간 내에 빠르게 좀 데이터를 끌고 오자. 네, 그런 이제 주제가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게 컬럼나 DB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교수님께 했더니 교수님이 되게 한심한 눈빛으로 보면서 20년 전에 나온 걸 지금 보냐. 네,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컬럼나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RDB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들고 오게 되는데 한 행 자체가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컬럼나에서는 컬럼 단위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SN이 그 미국에서 사회 보장 번호인데 사회 보장 번호가 이제 보장 번호만 쭉 모아놓고 네임도 그것만 모아놓고 나이도 이렇게 모아놓는 형식으로 가서 나중에 필요하면 딱 필요한 컬럼만 바로 뽑아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컬럼만 가져오니까 디스크에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확연히 줄어들겠죠. 컬럼나를 쓰게 되면 쿼리의 성능 향상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식으로만 압축이 된다면 빠르게 가져오는 건 물론이고 디스크의 저장 공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디스크 I/O가 감소를 하게 되죠.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입력 수정 속도가 튜플에 기반한 것보다는 훨씬 느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전체 레코드 읽는 작업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 가져오는 거니까. 다 가져오는 게 다 가져오는 게 목적이라면 컬럼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오라클이라든가 포스트그레스QL이나 뭐 마이스큐엘 이런 거 쓰시면 되죠. 그리고 컬럼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복잡한 인덱싱 구조를 구성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네, 포스트그레스QL에서 이제 컬럼나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친구가 시스토어 FDW라는 친구인데 얘는 시터스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네,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확장으로 설치해서 쓰시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튜플 기반으로 돌렸을 때는 TPC H356 10대 있는데 어떤 TPC를 갖다 대더라도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I/O가 확연하게 줄어들죠. 거의 1K 미만으로 줄어드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필요한 것만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컬럼나를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비교 자료입니다. 컬럼나 DB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실행되는가인 건데 기본적으로는 벡터화를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다 나눠 놓습니다. 이렇게 나눠 놓다 보면 CPU의 어떤 CPU 캐시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늦게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기존에 그 RDB는 다 만들어 놓고 일단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테이블 스캔하는 방식인데 얘는 그렇지 않고 그런 데이터를 나중에 조건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인을 할 때도 열 기반으로 해서 딱 필요한, 그러니까 조인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컬럼만 가져와서 일단 조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컬럼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행을 봤을 때는 컬럼 DB가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화 실행인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작은 벡터로 처리를 해서 CPU 캐시를 이제 활용도 높이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은 CPU 파이프라인 활용도가 향상되고 브랜치가 미스되는 그런 미스 예측을 이제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고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향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벡터화에 대한 면인데 스칼라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돌아요. 당연히 속도가 느리겠죠. 네, 그런데 벡터라이즈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한 번에 읽는 거예요. 당연히 한 번에 읽는 게 빠르겠어요? 하나씩 읽는 게 빠르겠어요? 네? 한 번에 읽는 게 빠르겠죠. 네. 네, 그리고 늦은 구체화는 필요한 시점까지 전체 레코드의 재구성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건 가장 이제 먼저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놓는 구조인 거고, 얘는 가장 늦게 구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들을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온 다음에 나중에 그 데이터를 만드는 구조인 거죠. 네, 컬럼나 DB에서 이제 압축하는 부분인데 런 랭스 엔코딩이 있고 딕셔너리 엔코딩, 그다음에 비트 패킹, 델타 엔코딩 이런 형식의 압축 방식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딕셔너리 엔코딩인데 딕셔너리 엔코딩은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0, 1, 2 이런 식으로 미리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찾으면 의사가 나온다거나 2를 찾으면 교사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 숫자를 읽는 게 더 빠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 인코딩을 하게 되고요. 이때 딕셔너리를 하게 되려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카디널리티를 뽑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보는 이 어느 인코딩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런 랭스 인코딩인데 얘는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가 몇 개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런 랭스 인코딩 어디서 보시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zip 파일에도 있는 인코딩 방식이에요. 네. zip 파일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압축 파일도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문자가 몇 번 존재하는지를 따집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면 그걸 해석하는지도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비트 패킹은 각각의 데이터를 비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것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압축 방법입니다. 그리고 델타 인코딩은 처음에 데이터만 그대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증가값만 넣어놓는 거예요. 혹은 감소값만 넣어놓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순차적으로 읽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있는 110을 가져온 다음에 105를 가져오래. 이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접근할 때는 델타 인코딩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유사치가 전혀 없는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에는 델타 인코딩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컬럼나 기반에서 이제 조인은 열 기반으로 하는 거랑 벡터화된 조인, 블루 필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인 최적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테이블 구조에서는 얘를 다 묶어버리는 거죠. 기프트로 묶고 앨리스 가져오고 그러니까 HR과 HR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시 테이블을 나중에 만들어내는데 컬럼나에서는 일단 얘들만 가져온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당연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필요한 조인에 필요한 컬럼만 가져와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조인 속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네, 쿼리 최적화 부분입니다. 쿼리 최적화 부분은 열 기반으로 이제 통계 수집하고 열 단위 연산 푸시다운 조건부 실행 계획 같은 걸 다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컬럼 스토어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인데 일단 SQL 문장을 주게 되면 쿼리 파서가 돌아서 쿼리를 해석을 하고 로지컬 플랜 제너레이터가 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컬럼 스토어에서 이제 최적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늦은 구체와 뭐 컬럼 프루닝,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컬럼 뽑아 제외하고, 네. 블룸 필터, 뭐 존맵 이런 것들을 지원을 이제 다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결과 계획을 만들어내고 그걸 실행을 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열 단위 연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우리가 그룹 바이 쿼리 같은 거 날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쿼리에서는 그룹 바이를 하고 필터를 걸고 그 다음에 테이블 스캔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컬럼 기반에서는 그룹 바이를 하고 데이터를 읽고 거기서 필터를 걸어요. 가장 조건을 거는 측면이 거는 순서가 가장 늦게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보다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게 되죠. 네, 데이터 스키핑은 뭐 쿼리와 관련 없는 데이터를 그냥 빠르게 건너뛰기 위해서 쓰는 기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블록을 만들어내서 블록 1은 에이지가 20에서 30까지, 뭐 블록 2는 30에서 40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조건이 나온다고 하면 블록 1, 2, 3을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 블록만 읽어가지고 빠르게 데이터를 읽어오겠다는 거예요. 분산 처리는 뭐 이건 사실 컬럼 DB에서 가장 효과가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RDB에서도 쓸 수 있는 기법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인메모리 처리는 뭐 당연히 메모리 캐시하면 빨라지겠죠. 네. 적응형 인덱싱은 뭐 쿼리 패턴에 따라서 동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QL은 어떻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좀 지루하셨죠. 네. 일단 포스트그레스QL에서는 C스토어라고 하는 이런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 얘는 시터스 데이터에서 만들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포스트그레스QL에서도 익스텐션으로 쉽게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뭐 모든 아까 이전에 발표하셨던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모든 오픈 소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셔야 됩니다. 고장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얘는 이제 특징적으로 데이터 압축도 지원하고 불필요한 열 스캔 방지도 되고 벡터화된 실행도 다 지원을 합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가시면 소스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된다는 거 봤었는데 좀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요 FDW가 혹시 뭔지 다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 없죠? 네, Falling Data Waterfall라고 써있죠. 네. 빌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쿼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뭔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제약 조건을 제가 아침까지 기억을 했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 C스토어 말고 또 다른 거 있냐라는 건데, 사실 다른 거 이거 아파치 에이지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얘는 컬럼 DB는 아니에요. 얘는 아파치에서 지금 인큐베이팅 중인 벡터 그래프 익스텐션이고요. 얘도 일반 포스트그레스QL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작년에 윤명식 님이 얘기를 하셨던 건데, 한국의 비트나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자기네 그래프 기술을 아파치에 주고 거기서 지금 인큐베이팅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스케일 DB는 이것도 이제 컬럼나는 아니지만 포스트그레스QL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쓰기 위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그런 익스텐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그레스 자체 기능은 불인이랑 테이블 액세스 메소드가 있었는데 불인은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 테이블 액세스 메소드가 중요합니다. 저 테이블 액세스 메소드가 지금부터 무려 5년 전에 나온 포스트그레스QL 12버전부터 도입된 기능입니다. 네. 저걸 통해서 첫 번째에 이제 이의진님께서 발표하셨던 TDE였나? 네. TDE 같은 방식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액세스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친구가 바로 하이드라입니다. 네, 이 하이드라를 쓰게 되면 C스토어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SQL 구문을 쓰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쿼리는 다 이 하이드라를
밑에서 실행이 되는 구조고 우리는 그 일반적인 SQL을 쓰는 것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라는 하이드라 SO라는 도메인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 기업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보시면 PG 덕DB라고 나오거든요. 네, 덕DB 아주 좋은 기능들을 포스트그레스QL로 가져왔다. 네, 근데 걔는 컬럼나 기반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살펴볼 컬럼나 지원은 이거 시스토어입니다. 시스토어는 뭐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익스텐션 를 설치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들고 오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때 유진 컬럼나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다만 얘 같은 경우는 네 어디 여기 어디 있었는데 기억이 네. 어디서 나왔나? 네, 요거 지금 그 FDW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이런 식의 SQL 그 DBA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조금 형식이 달라요. 네, 테이블 액세스 메소드는 아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블 액세스 메소드의 어떤 그런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그냥 만들 때 컬럼나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필드들, 그 다음에 유진 컬럼나라고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컬럼나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브린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블록 단위로 인덱스를 만들어내는 거고 테이블 액세스 메소드는 너네가 뭘 하든 SQL로만 던져 나머지는 테이블 액세스 메소드에서 다 처리할게 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아까 TD라든가 뭔가 지금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컬럼나 DB라든가 아니면 제3의 뭔가가 나왔을 때 얼마든지 얘만 확정하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이블 액세스 메소드 밑에 피지컬 스토리지가 있고 이 피지컬 스토리지는 로우 베이스도 있고 컬럼나도 있고 기타 커스텀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하이드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익스텐션 여기도 익스텐션 가져오는 거 있는데 그거 가져오고 네, 컬럼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신경 쓸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SQL 쓰시듯이 그냥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더 알아보는 이제 컬럼나 DB 이야기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DB에서는 전체 레코드를 읽고 쓰는 형식인 거고, 컬럼나에서 당연히 분석 쿼리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래 워크로드에 더 적합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사용하냐라고 물어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있고, 아니면 BI 솔루션, 뭐 대규모 분석 작업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알고 있는 컬럼나 기반의 DB들은 뭐가 있냐라는 건데 아파치 파켓이 컬럼나 기반이고요. 아파치 카산드라가 일부 컬럼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구글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구글 빅쿼리도 컬럼나 베이스입니다. 빅테이블도 아마 컬럼나로 알고는 있는데 빅테이블은 확실하지 않아서 집어넣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알로이D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알로이DB는 포스트그레스QL을 기반으로 구글에서 커스터마이징한 제품이고요. 네, 한국에서는 사용 고객이 없습니다. 해외는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사용 고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레드시프트, 그 다음에 버티카가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도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이에요. 사실상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요 세 개는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이고 나머지는 다 독자적으로 만든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